안녕하세요. 스마트 해법 수학 박양순입니다. 오늘 스마트 해법 수학에서 준비한 교육 정보는요. 초, 중등 학부모님들의 필수 체크사항 중 하나죠.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2021년 2월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8월에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초등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중등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고교 학점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의미는요.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한 과목을 이수를 하고요.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인데 여기까지 딱 보시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대학처럼 수강 신청하고 과목 이수되면 그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을 시켜준다라는 것인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마다 선택 과목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도 모두 다 다르게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고교 학점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예정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고1이 되는 시기가 2025년인데요. 이때부터 전면 실시가 될 예정이에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사실 고교 학점제는 2017년부터 준비가 되어 오고 있었어요. 내년 2022년에 보면 학교들마다 학점제를 또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일반고 기준으로 보더라도 80%가 영구 선도학교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10개 중에 8개 학교가 이미 고교 학점제를 미리 만나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202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학점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2021년 8월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죠. 단계적으로 학점제를 시행을 한다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 방법은 성적을 산출하는 건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수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192학점제로 시행을 하겠다. 공부하는 그 형태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한 후에 25년부터 전면 실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큰 혼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고교 학점제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 물음이 또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고교 학점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현재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예측 불가능한 이 사회에 미래 사회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겠다.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 학생 중심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또 선택권을 강조한 교육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된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전에 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또 먼저 필요하겠죠.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걸 보셨는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 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수강을 하게 되는 공통 과목, 필수 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선택 가능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을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는 보통 교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목고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이 전문교과 1이고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것이 전문교과 2입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일 때는 공통과목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 동일하게 공부를 하고요. 2학년과 3학년이 됐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과목 선택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전문 교과의 부분이 지금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죠. 이 이야기는 특목고에서 배우던 그러한 전문 교과의 부분을 일반고에서도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부분이긴 해요.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모든 아이들이 1학년 1학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1학년 2학기부터 일반 선택과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각각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2023년부터 21년 기준으로 중2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개설이 우리 학교에 내가 신청한 그 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죠. 공간이 협소하다라든지 혹은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선택한 그 과목을 신청한 친구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어. 그럴 경우에는 과목 개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 내 학교 기준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겠지만 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을 때는 이웃 옆에 있는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다라든지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또 한다라든지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나 혹은 기관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받는 거 역시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별 이동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학교도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 학교야, 우리 반이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수를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수를 해야 될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만 딱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은 이수 과목 아니야? 많은 시간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행과 비교를 해보면 주당 수업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뭔가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더 과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졸업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는 3분의 2 이상만 출석을 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이제 2025년부터는요. 기본적인 이 출석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조건에 플러스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 192학점으로 진행이 되는 건 2023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학업 성취의 성적 산출과 관련된 이 졸업 기준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 기준 다르게 시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취도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취도 표기. 지금 현행에서는 성취도에 따라서 A부터 E 등급까지 표기가 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요, 동일하게 A부터 E 등급까지 비슷하게 가는데, I라고 하는 등급이 한 가지가 더 생겼죠. I. 느낌 오시나요? 대학에 무슨 학점 떠오르시죠? 학부모님? 그렇죠. F. F가 뜨면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마 드실 텐데 고등학교에도 이 등급이 I 등급이 생겨서 떠올리시는 맞습니다. 그 등급 F 등급에 해당이 되는 I incomplete라고 하는 미이수 등급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 F라고 표기하면 또 어감이 그러니까 I라고 표기를 해요. 이 과목 중에서 I 등급을 받는 과목이 있다면 졸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이 등급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라고 한다면 또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I 등급을 받은 과목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과제를 제출을 하거나 보충 수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I 등급을 받은 과목은 아무리 보충 수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과제 제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등급으로 최대 2등급으로만 표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I 등급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고요. 반대로 졸업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예상이 되실 텐데 아니에요, 학부모님. 학기별로 최소한 28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최대한으로 내가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을 이수를 한 후에 고3 때는 그렇죠. 최소한 이수해야 되는 그 학점만 이수를 하면서
네, 입시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계획을 또 세우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적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행에서도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2025년이 되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I 등급이 포함이 됩니다. 절대평가로 표기가 될 예정인데 사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가 되면서 이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절대평가를 진행을 해야 사실 학생들이 나의 진로에 따라서 정말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일부 과목에서 상대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은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는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성적 산출까지 이렇게 쭉 보시고 나면 대학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네, 입시와 고등의 성적이 바로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수능이 많이 바뀔 것이다. 네, 절대평가로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화 될 것이다. 선운술 형태로 바뀐다더라. 혹은 자격시험처럼 바뀐다더라. 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뭔가 결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021년 기준으로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 시기가 2028학년에 적용이 될 것인데요. 이때 적용이 될 입시의 방안은 2024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육 정책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또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과목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본인의 선택한 과목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학생부가 되겠죠. 그 학생부 기록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 과목에서 다수의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는 수능에 있어서 각 대학들이 인재를 뽑으려고 할 때 그 대학만의 면접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시험을 더 본다라든지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항들 쭉 살펴봤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산출되는 장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고1 때는 상대평가, 고2, 3학년 때는 절대평가였어요. 그러면 입시와 직결해서 생각을 했을 때 고1 상대평가의 결과로 입시를 좌우해도 괜찮을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비교했을 때 상대평가가 우수한 인재다라고 판단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그 기준이 명확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고1 성적으로 입시를 결정을 괜찮을까? 어떠세요, 학부모님?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거예요. 맞나, 그것이? 네. 한 가지 더.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2, 3학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우수 학생을 선발한다? 이것도 공평할까? 공정할까? 사실 절대평가가 A등급이라 하더라도 1번 학교, 2번 학교의 A등급, 둘 다 A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A등급의 난이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일단은 고1 성적이 상대평가로 체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고1 성적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공통과목은 우수한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렇죠. 고1 입학 전에
중3 졸업 전에 교과의 기본기 정말 공통 과목에 대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과목부터 잡아야 될까? 네,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사실은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3가지를 꼽아보세요, 학부모님. 라고 한다면 국어와 수학, 영어 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는 것이 국어, 지금 현재는 수학도 선운술 문제, 문장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국어,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 힘든 친구들이 수학 문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국어, 독해력 키우는 훈련을 또 해주셔야 되겠고요. 영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죠. 나 대학 가려고 할 때 내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서울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영어는 무조건 1등급 받아야지 라는 목표를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영어가 쉬운가? 또 그건 아니에요. 2021학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어 1등급 받은 친구들의 비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많지 않은 인원이죠. 그만큼 난이도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본다면 역시나 초등 때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수학, 네, 입시에 있어서 정말 절대 강자가 되는 과목은 바로 수학이죠. 이 부분 역시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나 지금이나 혹은 앞으로를 보더라도 이 수학 하나만큼 야무지게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나의 선택권의 그 반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수학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숙지가 중요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충분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유형 속 풀이 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적용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불어서 오답.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한 오답 관리 당연히 또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술 문제풀이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깊이 있는 문제의 난이도, 깊이 있는 난이도의 문제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많이 다뤄본 친구일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수학은 단원평가,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를 해도 네, 보통 친구들 비슷비슷하게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 첫 중간고사 치고 아이들이 수학 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항상 100점 받은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갑자기 처음 이제 치르는 시험에서 성적이 네, 중간 이하로 떨어지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정말 얼마나 탄탄하고 야무지게 그리고 깊이 있는 문제들까지 많이 다뤄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일수록 중학교 2학년 성적에서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이 세 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또 내 수준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컨텐츠로 이 3가지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장기 레이스, 10년 이상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봤을 때 무조건 어려운 문제, 네, 난이도 높은 문제, 무조건 쉬운 문제 아니에요. 80%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족한 나머지 20%를 채워갈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아이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장기 레이스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나랑 공부하고 있어요. 혹은 수학 전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네, 이 내 수준에 맞는 문제로 그러한 컨텐츠로 이 3가지를 매일매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선택 과목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내가 과목을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건데 이 선택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 적합성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의 꿈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선택한 과목들을 보니까
네, 특별히 또 지리 쪽을 좋아해요, 아이가. 네,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하고, 지리, 역사, 혹은 화학, 생물, 이런 쪽의 과목들을 많이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쭉 봤을 때, 전공 적합성이 높다? 혹은 부족하다? 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전공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이 무엇일까? 그 가이드 드리도록 할게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 진학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가시면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들이 무엇인지 그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통계학과 바로 떠올랐을 텐데 이 통계학과와 학과와 전공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과목들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때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선택을 해요, 학부모님? 고1, 1학기 중에. 수강 신청은 한 학기 미리 하기 때문에 사실 빠르면 1학년 2학기부터 선택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에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진로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탐색 작업, 진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나와 있어야 될까요? 네. 입학 전, 고1 입학 전에 진로가 결정이 된 친구일수록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고1 입학, 고등 입학 전에 진로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초등 때부터 진로 탐색 활동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이것 때문에 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의 흥미, 적성, 네, 관심도 높은 것이 또 무엇인가, 더불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요. 주니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 이 진로 적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니어 커리어넷 통해서 진로 적성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직업 체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로 체험을 해봅니다. 뭔가 구체화시킬 또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크레존 혹은 꿈길 그리고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통해서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진로 체험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학과 혹은 직업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학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메이저맵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대학과 학과 정보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공부는 우리 친구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되겠지만 사실 진로 체험 이게 탐색 가이드를 주는 건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 시간이 더욱더 값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고교학점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중고, 초중, 중등까지 교과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교과의 기본기, 국어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건 맞더라고요.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발표력까지 키울 수 있는 국어 독서 훈련도 시켜주시고요. 기본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그 중에서도 가장 변별력을 가지는 과목은 수학이더라. 이 수학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3가지 말씀드렸죠. 꼭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 적성과 특기 우리 아이들 파악해보는 거, 진로 탐색 활동 해보는 거,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우리 친구들 어떤 것부터 먼저 해볼 수 있을까 체크해 보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 가이드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교육 정책 중에 이 고교학점제가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교육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비 포인트대로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초등생, 중학생,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입시에 있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의 탄탄한 학교생활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적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